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경쟁도 세지만 또 그만큼 빨리 많이 또 포기하기 때문에 네. 계속 저는 어떻게 보면 나의 방법들을 계속 알아가면서 이 매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쿠팡이 이제 대금이 들어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2달, 뭐 네, 맞아요. 2달 길면 정도. 3달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요즘은 또 쿠팡이 또 빠른 결제나 뭐 이런 것도 도입하려고 생겼죠. 하는 것 같은데 네. 시작하셨을 때는 네. 무조건 기다리셔야 됐을 텐데 좀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 오프라인 기반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정산이 늦는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뭐가 없었어요. 아, 그래. 네, 왜냐면은 제가 도매를 했잖아요. 네네네. 도매를 시작했는데 무조건 먼저 물건을 보내고 팔려야지 정산을 해주는 업체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금도 못 받고 제가 대금 못 받아서 가서 아침에 막 화장도 안 하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돈도 200만 원 받아오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네네. 사실 대금이 늦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고 그냥 쿠팡 플랫폼 늦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출이 막 올랐을 때는 네. 매출이 오르네? 지금 돈이 없네? 그러면은 엄마한테 엄마한테 썼죠. 엄마 지금 이렇게 오르는데 지금 네. 물건을 사야 되는데 이거는 언제 들어오니까 이래서 이렇게 그 자금들을 했었고 그다음에 선정산이 생기고 나서는 선정산으로 해가지고 자금들을 미리 융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아마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특히나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이 자금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쿠팡에 불만이 많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저는 좀 약간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도매는 더 지옥인데 온라인은 무조건 돈을 주는데 네네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에 비교하지 말고 그냥 이 플랫폼은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그 방법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나의 정신 건강에 이롭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안 좋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맞아요. 최악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럼 돈이 들어오지? 이제 네네네. 이 생각을 저도 잘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생각의 전환이 또 필요한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다른 분들이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많이 실패를 경험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많은 초보분들도 만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매출이 뭔가 안 나면 판매가 안 나면 언제 나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좀 꾸준히 하지 못하시는 것도 있고 또 처음에 온라인 판매는 접근성이 너무 쉽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경쟁도 세지만 또 그만큼 빨리 많이 또 포기하기 때문에 네. 계속 저는 어떻게 보면 존중하고 버티며 존버하면 나의 방법들을 계속 알아가면서 매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온라인 판매는 물건을 내가 올리고 그리고 팔아보고 CS도 하고 뭐 물건도 구해보고 최저가도 막 찾아가지고 마진을 또 높이고 이런 것들을 A부터 유통에 대한 Z까지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배워보면 꼭 매출을 크게 내지 않더라도 내가 꼭 다른 곳에서도 무언가를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소비자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판매자의 입장에서 뭐 인스타에서도 사실 물건을 팔던지 블로거에서 팔던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한 번만 이걸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적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론은 유튜브를 배우던 뭐 인스타를 배우던 나중에는 판매를 해야지 돈을 번다고 그쵸,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가 좀 힘들지만은 이런 그 판매의 경험을 한 번은 원사이클을 돌려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다. 당연히 힘듭니다. 네, 쉽지 않고 조금 더 시간이 처음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냐면 모르니까. 그쵸. 모르잖아요. 처음은 다 네네. 모르잖아요. 뭐 우리가 수학 미적분 몰랐을 때 어떻게 알아요? 저희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덧셈을 배우고 뺄셈을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데 어른들은 어른이 되면은 무조건 이걸 하면 뭔가 성과가 바로 나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조급하고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를 그냥 들은 만큼 내가 빨리 성과를 내야지. 근데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성과를 나면 뭐 다 부자 될게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시간과 그 다음에 내가 흡수해서 아웃풋을 내는 그런 시간들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원사이클을 한번 돌려봐라. 네. 이게 정말 좀 가슴에 와닿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한번 꼭 해봐야겠습니다. 네. 대표님은 혹시 상품을 파실 때 네. 마진이 높은 상품을 파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좀 마진이 적은 걸 많이 파는 게 좋은지 어떤 상품을 추천하시거나 좋아하시나요? 이거는 상품마다 다르고 플랫폼마다 약간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진이 좋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싼 거잖아요. 마진이 좋고가 객단가가 높고 마진이 높은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고관여라고 하는 상품인데, 그런 상품들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맞는 플랫폼이나 아니면 이거를 조금 더 광고나 아니면 타겟층을 더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 마케팅적 요소가 좀 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쿠팡 같은 플랫폼은 사실상은 여러 가지 물품도 파지만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생필품들, 저가의 상품들, 2만 원 미만에 있는 상품들이 훨씬 더 구매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쿠팡에서도 저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되게 많고 그게 이제 깔아져서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진 이제 매출인데, 네네. 그래서 어느 게 사실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싼 거를 아직 사실 안 팔아봐서 만약 그게 적은 노동을 하고서 되면은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베스트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쉬운 걸로, 그리고 쿠팡에서는 조금 저렴한 상품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 위주로 계속 쿠팡에서 팔릴 만한 상품들을 계속 등록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뭐 예를 들자면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식품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식품은 그냥 그 하나의 팩당으로 하면은 단가가 진짜 낮거든요. 네. 왜냐면 뭐 배송비 있고 그리고 그 수수료가 좀 높다 보니까 그걸 다 빼면은 뭐 800원 이렇게 남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한 팩짜리를 5팩 구성으로 하면 4,000원이 남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팩 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하게 되고, 그리고 생필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여러분들이 진짜 쿠팡에서 내가 뭘 팔아야 될지 모르면 내가 어떤 거를 구매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자주 구매하는 거, 어떤 것들을 많이 사는지, 그리고 쿠팡에 사실 없는 게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없는 게 없으니까 검색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내가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시즌이 바뀌면서 시즌 트래픽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시즌이 바뀌면서 내가 나 이제 지금 뭐가 필요하지라고 검색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관련된 상품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물건을 구매하고 네. 팔아보려고 하면 네. 이게 다른 사람이 살까? 라는 좀 고민이 생길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대표님이라면 내가 이걸 샀는데 이게 정말로 팔릴까? 라는 걸 어떻게 확신을 하시나요? 1차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이런 거를 팔릴까라고 네. 하면 우선은 전 데이터 기반으로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네. 사실은 온라인 처음 하실 때 많이 어떻게 보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이거 내가 좋아서 이거 팔릴 것 네. 같아서 라는 마음으로 이제 등록을 했는데 안 팔리는 경우가 그쵸, 많잖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팔리고 싶은 리스트가 있다면 적어보고 그걸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고 네. 사람들이 지금 검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어느 정도 구매가 되는지 다 지표가 나와요. 그래요? 그리고 네네네. 쿠팡에서는 지금 경쟁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거는 시즌성인지 비시즌성인지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보고 이걸 지금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한 번 더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위탁 판매를 할 때 네. 저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위탁 판매 도매처에서는 네. 좀 상품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가지고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사실은 도매국이 소매국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네. 도매국에서도 보면 1등 판매자분들은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또 저렴하게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요? 그리고 도매국 네. 안에서도 최저가를 무조건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에 대한 최저가도 찾으셔서, 사실은 뭐 마진이 없으면 사실 딴 거 보면 돼요. 저는 그 온라인 시장의 이런 키워드나 상품들은 정말 그 바다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바다 같아서 누군가 하나 웅덩이 푸더라도 바닷물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뭐야 이거 지금 쿠팡에서 이렇게 파는데 지금 도매국에서 이래? 그러면 다른 거 보시면 훨씬 더 좋죠. 좋죠.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 도매국에서도 보시면 저렴한 상품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묶음 상품을 하던 아니면 다른 거랑 내가 묶어서 어느 정도로 이제 팔지, 그런 것들은 조금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쿠팡에서는 진짜 뭐 가격이 다 무너진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격들이 좀 어느 정도 선에 이렇게 파는 상품들, 그런 것들을 계속 발굴하는 게 사실 네. 쿠팡 셀러로 혹은 이제 셀러로서 하는 그런 재미. 일이죠. 재미로 느끼면 너무 좋지만 재미로. 네. 대표님만의 상품을 소싱하는 뭐 방법이라든지 그런 대표님만의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또 어떻게 저 되시나요?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어떤 걸 설명을 드렸냐면, 우선은 식품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쿠팡에서 경쟁 강도가 낮은 제품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낮은 제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로켓이 많이 없는 상품.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식탁보예요. 어떤 사람들은 머릿속에 식탁보를 내가 어쨌든 사고 싶어 하는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식탁보를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식탁보를 검색을 했더니 이런 것처럼 방수 식탁보도 있고 꽃무늬 식탁보도 있고 체크무늬 식탁보도 있고 되게 많은 것들이 있죠. 네. 그 대신 나는 만약에 방수 식탁보를 찾고 싶어. 근데 식탁보를 검색했더니 여러 상품들이 막 나와요. 내가 다시 방수 식탁보를 찾겠죠. 예, 네. 그쵸? 그러면은 뭐 그 방수 식탁보도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뭐 얼룩이 안 지는 식탁보 이렇게 찾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 대신 내가 없으면 그 다른 키워드를 찾지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구매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부 키워드들을 굉장히 잘 보는 편이에요. 거기에 저는 힌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힌트는 네네. 로켓 배송의 비율이 적은. 네. 그래서 이제 로켓크로스 같은 경우는 그런 키워드들을 찾아서 내가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로켓 필터로 무조건 거의 저 같은 경우는 로켓 필터를 그래요? 걸어요. 네네네. 대표님도 그러시나요? 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저는 아닙니다. 로켓 필터를 거는 이유는 빨리 받고 싶어서 네, 성격이 그쵸. 급하잖아요. 그래서 로켓 네네. 필터를 걸면 만약에 로켓이 너무 많은 상품이면 내가 광고를 하지 않으면은 뒤에서 내 상품을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쵸, 확률적으로. 어렵죠. 하지만 로켓이 많이 없는 상품이면 내가 뒷페이지에 있더라도 로켓 필터를 딱 하면은 내가 판매자 로켓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저는 그 네네. 틈새를 노려서 매출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가 돼야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쵸, 네네. 그렇게 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두 번째 난관은 이렇게 팔다 보니까 상품이 너무 많아.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네네. 한 가지 상품만 팔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내가 만약에 팔고 있는 상품 중에서 그게 좀 자리가 잡혀서 좀 팔리면은 그거의 상위 연관 키워드를 보셔도 되고 조금씩 계속 이제 내 상품들을 키워가는 게 저는 네네.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싶어요.